일상 속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괴롭히는 두통. 현대인들 누구나가 호소할 만큼 흔한데요.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찾아오는 두통,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자꾸 반복된다면 뇌종양일 수 있다. 자세를 바꿀 때 더 심해지고 새벽과 아침에 특히 심한 두통은 정말 뇌종양 때문일까요? 깨질 듯한 새벽 두통은 뇌종양의 신호다.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한 두통, 지금 팩트 체크해 봅니다. 바로 팩트 체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두통이 뇌졸중의 신호다. OX, 이거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새벽에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네. 대개는 뇌종양이 아니고 다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실제 새벽 두통 환자분들 뭐 100명을 오신다고 하면 뇌종양일 가능성 한 1% 미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대개는 편두통 환자분들이 카페인 금단 두통이 오시거나 그 잠을 잘못 주무셔가지고 근육이나 긴장이 과긴장돼서 생기는 긴장형 두통이거나 아니면 이게 수면 무호흡증, 저도 좀 코골이가 있는데 잘 때 무호흡증이 오면서 이제 저산소증 때문에 뇌로 피가 잘 못 가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항상 머리가 띵하고 자꾸 잠에서 깨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두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잠에서 머리가 아파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하신다면은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허. 또 이런 말씀 들으면은 평소에 그냥 넘겼다가도 나 이거 혹시 뇌종양 때문에 생긴 두통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맞아. 걱정이 들어요. 어떤 증상이 동반된 두통이 뇌종양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종양, 특히 이 뇌에 혹이나 이런 큰 종양이 있을 경우에 뇌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오히려 두통이 덜하거나 없어지는데 누워 있으면은 또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뇌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이 공복 시에 우리가 보통 이제 편두통 있는 분들도 물렁거리고 토하는 게 많은데 공복 시 또는 그거 상관없이도 계속 부역 구토가 생길 수가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점점 두통의 빈도나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도 뇌종양에 관련된 두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시신경이 영향을 받아서 눈동자가 잘 안 움직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또 뭐 한쪽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면서 새벽이나 아침에 두통이 생겼을 경우엔 실제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뇌종양 얘기를 다루니까 제가 전부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모아온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역시 팩트 사냥꾼이네요. 휴대전화 많이 쓰면 정말 뇌종양 생길까? 네. 전자파가 뇌종양 발생 위험을 2.5배 높인다. 이런 내용이고요.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의 영향, 첫 산재 인정. 이런 내용까지 좀 살펴봤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찜찜하고 정말 궁금했던 게 사실은 자는 시간 빼놓고 거의 24시간 착 붙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잘 때도 이렇게 옆에다 두고 자요. 이렇게 맞아요. 뭐 보다 잠들거나 듣다 잠들어가지고 늘 궁금하고 사실 지금도 약간 조마조마하다가 있거든요. 네. 불안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전자파 뇌종양 유발에 제발.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송태진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현재까지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종양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암연구소의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강한 전자기파가 꼭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아주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또 거기에다 특정한 어떤 유발 요인이 겹쳤을 때 뭐 방사선에 노출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뭔가 좀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그 발암물질로 이해되려면 우리가 보통 뭐 우리나라 특성상 김치나 그런 절임 채소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 이제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에 그 많이 들어간 소금이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거의 믿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열심히 식사를 하시죠. 근데 그 정도의 위험성일 것이고 실제로 아주 뭐 이 휴대폰에 있는 전자파로 뇌종양이 유발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아주 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분들께는 이것 때문에 뭐 뇌종양이 생기진 않겠지만 다른 이유로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 분들이거나 청소년 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아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기 이제 신생아 시절부터 그 어렸을 때는 휴대전화를 굉장히 멀리 했었어요. 아기 안고 있을 때 이렇게 휴대전화 가까이 안 놓고 약간 조심하고 이야. 네, 굉장히 최대한 늦게 이렇게 접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또 일리가 있는 얘기였네요. 네. 자두 씨도 굉장히 안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큰 영향 없다고 하니까. 아무튼 두통 관련해서 이 시청자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감기로 열만 오르면 경련을 합니다. 간질에 걸릴 수 있나요? 열 경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걱정되시겠네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많이 병원에 오시고 엄청 걱정이 많이 되시죠. 경련을 하면 이게 나중에 뇌전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우선은 뭐 열이 내리면은 경련이 계속되지 않는다 안심하셔도 되고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이 뇌전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우리가 뇌가 다 발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 자극을 받으면 그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열성 경련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는데 만일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라던가 신경학적 증상, 뭐 팔다리 마비가 오고 감각이 이상하고 말이 어둔하고 이런 증상을 동반하면서 열성 경련이 있는 경우에 또는 반복적으로 너무 뭐 3번, 4번 이상 계속 생기는 경우에 장기간 적어도 15분 이상 경련이 안 멈추고 지속되는 경우는 실제로 뇌전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세요. 자, 10대 때부터 두통을 달고 삽니다. 만성 두통에 한쪽 머리만 딱따구리가 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치료법은 없을까요? 네. 이거 저랑 비슷한 증상이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10대부터 아프셨고 지금까지 아프시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보셨으면 한 번은 뭐 사진을 가서 찍어 보시고요.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두통일기를 쓰셔가지고 한 3개월만 쓰셔보셔서 언제 두통이 생기는지 한 달에 몇 번 생기시는지 뭐 유발 요인이 있는지 어떤 걸 했더니 두통이 생기더라 뭐 이런 것들 밝은 데가 하니까 생기는지 특정 음식을 드셔서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뭐 과식이나 공복을 피하시고 초콜릿, 레드와인, 치즈 이런 것들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드시면 드시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보실 걸 추천해드립니다.